복대리는 뭘 줄임말입니까? 복 앞에다 중자를 열어 그랬죠. 뭘 줄임말이라? 중복대리를 줄임말입니다. 중복. 복대리를 풀면 중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의미에서 대리인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여러 명, 아니, 말을 잘못했다. 대리인이 하나다, 겹쳐 있다. 겹쳐 있다. 겹쳐 있다. 여러 명은 공동 대리고, 중복 대리는 대리 위에 대리가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 느낌을 그려가지고 연습합시다. 가벨에게 수건을 했어. 땅을 팔아주세요. 어려게는 뭐가 생겼을까? 의미 대리권이 생겼겠죠? 그런데 수건을 왜 했을까? 대리인이 나보다 나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수건의 밑바닥에는 항상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그 본인의 믿음에 부응을 해서 상대방 A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옳을까? 일이 급하면 그냥 자기 친구 B한테다가 수건을 해가지고 네가 갑의 땅을 팔아봐라. 사무실을 떠넘기는 게 옳을까? 직접 하는 게 옳겠죠. 그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는 복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 자기가 직접 해야지 남한테 일처리를 떠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은 을을 믿고 사무실에 부탁했지 을의 친구를 믿고 부탁하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대리를 할지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3월 1일 날 수건을 받았는데 어린 너무 사무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백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보다 더 전문가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에게 사무실을 맡겨도 좋냐 하니까 본인이 말했다고. 네가 정 바쁘면 뭐 너 친구에게 팔아달라 부탁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3월 날 수건 받고 나서 임의대리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그냥 입원해버렸어. 갑자기 사무처리가 돼, 안 돼? 갑자기 사무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복대를 승인할 수가 있다. 그럼 수건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본인이 믿고 맡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친구에게 부탁할 때도 누구 책임하에? 자신의 책임하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 이름으로 수건하겠죠.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거는 뭐든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수건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따라서 이 복대리 스님 그리고 수건을 받은 병에게는 뭐가 생겼다? 임의대리권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 수건을 할 때 이 수건하는 임의대리권 복대리 스님 행위는 보다시피 이게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뭐죠?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대리행위입니다. 근데 우선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건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수건을 받은 병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이 될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까? 을의 대리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을의 책임하에 을의 이름으로 다시 대리권 한 명 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을의 대리권은 그대로 있고 을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해서 병이라는 대리권이 하나 더 생겨요. 동시에 대리가 몇 명? 2명이 나란히 있다, 겹쳐 있다. 겹쳐 있어.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병을 말한다? 복대리다. 병을 복대리다. 중복되어 있다. 복대리. 그런데 복대리가 하는 일을 보니까 갑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을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을의 사무야, 갑의 사무야? 갑의 사무지. 갑의 땅을 사업하는 거지 을의 땅을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병이 상대방 A에게 청약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갑의 이름을 써서 갑의 땅을 사세요 이렇게 청약하겠죠. A도 갑의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어디로 간다?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 효과가 기속된다. 본인 이름을 했으니까, 해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대리가 하는 일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따라서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사무를 대리하니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본인의 대리인 지위를 가진다. 요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복대리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대리 뭐예요? 복대리죠? 중복되어 있는 게 복대리라고. 복대리란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자, 복대리가 묻고 물어보면 뭐라 답을 할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 수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 대리인 책임져. 대리인 책임지는 거야.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자, 보다시피 구조가 을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병의 대리권이 존재한다. 그죠? 따라서 기초가 되는 대리권은 기존 대리권은 목권, 그로부터 파생된 대리권은 작권, 자식이 부모로부터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요 을의 대리권 범위가 100이라면 복 대리권은 80 내지 90은 되어도 120, 3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대리권은 기존 대리권의 범위에 제한을 받고요. 그러면 나중에 요 수권이 철회돼가지고 기존 대리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목권이 소멸하면 자권은 뭡니까?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께 소멸합니다. 모가 죽으면 자도 따라 죽는다. 그 다음에 복대리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책임진다. 엄마를 하지 말고 부모도 책임지는 거야. 엄마만 책임지나 아버지도 책임져야지. 거기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다. 그래서 기존 대리권과 복 대리권은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로 연결된다. 모자 관계에 대해서 인성 한번 해볼까? 자식의 대리권 범위는 복 대리권은 기존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고, 기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 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고, 그 다음에 복 대리가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진다? 기존 대리권도 함께 책임을 진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진다. 이것이 모자 관계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복 대리 이야기. 이것만 잘 보시면 돼. 그럼 책임을 진다면 무슨 책임을 질 거냐? 책임을 진다면 선임을 잘못했다든지 감독을 소홀했다든지 이렇게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가 잘못하면 기존 대리권도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가 복대리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이 딱 정확하게 자리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뭘 한다. 이제 임의대리를 봤으니까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책임의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본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갖다 붙이는 것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자. 동아리 1번 봅니다. 82페이지 제일 밑에. 그리고부터 줄 한번 쳐볼까?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줄을 치고 있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이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복대리가 뭐라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이다. 그거 안 놓치도록 조심하고. 넘어서 동아리 2번.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인권이다 라고 합니다. 복인권. 복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복인권인데 쭉 내려서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동아리 1번.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줄 치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복인권 옆에다가 가로 열고 원칙 없음 이렇게 딱 적고. 우리 책은 지금 원칙이 안 나있죠? 왜 복인권이 없다? 원칙은? 신뢰. 임의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전제하는 대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위를 해야지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없다. 그런데 기업, 어떨 때는 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하나여 줄치고 넘어가지 말고 동작 빠르다 하여튼 심주로 가서 그리 빨리 쳐라. 근하에 동함치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근하에 동함치고 있거나 있거나를 다른 말 고쳐봐. 있고야 또는이야. 또는입니다. 있고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동함치라는 거야. 있고 이러면 틀려.
본인의 승낙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 이름 틀린 집인데 있고는 뭐예요? 엔드죠. 둘 다를 갖춰야 되는데 이건 둘 다야 하나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또는이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둘 중 한 개 있으면 한다. 둘 다 안 틀려. 있고 이름 틀려. 조심하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니은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오늘은 법정대리는 안 봅니다. 임의대리는 봅니다. 시험 임의대리 중요한 거예요. 법정대리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의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임의대리인이 120조에서 복대를 선임했다면 무슨 책임진다?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아까 본인도 책임지죠? 네. 부모가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런데 니은 그러나 돼 있죠? 요거는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인데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는 책임이 경감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줄어듭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지명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 3월 1일 날 수건을 했는데 3월 3일쯤 돼가지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재고 전문가는 병이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3월 3일 날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지명을 하기를 이틀 전에 부탁했던 일을 당신이 직접 하지 말고 병한테 사무처리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인이 시킨 대로 누구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항상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을 해야 돼. 모자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선임한 놈이 내 자식이지 남의 이름으로 선임하면 그건 복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명을 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요놈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했다. 그때는 대리인은 크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죠. 본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늘어나 줄어들어. 그래서 어떤 만큼 책임지냐면 뭐 병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차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처리해서 복대를 소멸시키지 않았다든지 이때만 책임지는. 그러니까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복대리가 부적임하고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임이나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을 집니다.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 그 책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그런 말이 니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복대리의 지위 봅니다. 동안 3번, 03번에. 자, 1번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관계 옆에다 가로 열고 무슨 관계? 복대리와 대리인의 관계라고 모자 관계죠. 1번, 양가로 1번만 잘 보시면 돼. 모자 관계 적고. 그리고 복대리는 자식, 대리인은 부모를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안 1번,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선임된 자로서 부모의 감독을 받고 부모의 대리권 범위와 존속에 의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자식의 대리권은 부모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설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모자 관계를 읽으면 돼. 그 다음에 동안 2번, 복대리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하니까 대리가 몇 명? 2명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다. 양가로 2번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04번 타이틀에 그냥 양가로 4번에 복대리인의 복인권인 줄 치고 그럼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요. 자, 복대리는 100% 무슨 대리입니까? 임의대리죠. 복대리는 법정대리가 있을 수가 없어. 왜? 복대리는 항상 대리인의 수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복대리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수건하든 임의대리가 수건하든 수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복대리는 100% 임의대리입니다. 그럼 임의대리는 항상 본인의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복인권,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요걸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임의대리고 요것도 임의대리니까. 그래서 임의대리의 복인권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둘째 줄에 그런 말 있죠. 통설에 의하면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의 복인권을 가진다 하는 말이 원칙은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거나 본인이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대리권 소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가로 1번 에었죠 아까 사성파 이렇게 했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파가 중요하되죠. 왜 중요합니까? 대리권 발생 이후에 바보가 됐을 때 이 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대리도 대리니까 사성파가 있으면 소멸한다. 또 하나 복대리는 100% 무슨 대리입니까? 임대리니까 요 수건이 철회돼 버리면 또 소멸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에서도 소멸하고 그리고 복대리는 또 뭐요? 모자관계죠. 따라서 목건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 작건도 소멸할 수 있고요. 세 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복대리도 대리니까 일반적 소멸을 인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의대리니까 100% 수건이 소멸해도 소멸할 수 있고 또 3번은 모자관계니까 기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 사유가 세 가지 있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묶건대리를 봅니다. 묶건대리. 대리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대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약간 묶건대리 부분인데 묶건대리가 또 매년 시험에 나와 꼭 나옵니다. 묶건대리가. 자, 대리를 분류를 해보면 유권대리하고 묶건대리로 나눌 수가 있다.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냐 하는 건데 유권대리 이름은 어떻게 될까? 대리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였다. 항상 대리를 읽을 때는 현명이란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리자가 딱 놓으면 항상 머릿속에 뭐야? 아,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따라 놔야 돼. 그러니까 대리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러면 되겠다. 이건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시험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잖아. 우리는 항상 첫날 배웠다 했지만 하자가 있는 것만 시험 나오는 거야. 하자 없는 거 시험 안 나오는 거야. 묶건대리는 뭐예요?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묶건대리를 다시 나눠보면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묶건대리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표현대리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표가 그치죠. 견으로 읽지 말고 현으로 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본인한테 기책사유가 있다면 그 외관을 믿고, 외관이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믿고 거래를 한 누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지만 누구한테 책임을 준다? 본인한테 책임을 준다. 이게 표현대리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뿌리는 묶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육군대리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중간한 대리가 표현대리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고 126조 월권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묶건대리는 전체 구조를 보니까 대리권한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 될 이유가 있다 없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 요거는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협의 묶건대리. 그러니까 협의 묶건대리는 별도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 전체의 묶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협의의 묶건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거지. 그런 거리면 전체 묶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고 나머지가 뭐라고? 요 나머지가 협의의 묶건대리라는 게 협의의 묶건대리. 그럼 개념 잡으면 되겠지. 표현대리 개념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의 묶건대리로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놓고 표현대리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87페이지를 보시면 표현대리가 나와 있죠. 자, 1번에 기억을 봅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저를 한번 쳐볼까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기에는 어떻다?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줄 상대방 및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운다? 올라가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거래 안전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고
니은을 보니까 표현 대리가 세 종류가 나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안에 이번은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연관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 이거 딱 챙기시고 넘어가서 90페이지를 봅니다. 90페이지 보니까 대리건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나와 있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125조의 표현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125조. 자, 봅시다. 125조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125조 표현들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요? 물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시험을 우리가 알고 치러 간다, 모르고 친다. 시험 문제 모르고 가서 치는 거지, 시험 문제 알고 치나 돼. 시험도 갑자기 물어보는 거 아이가. 문제를 딱 받았더만은 갑자기 물어보는 거지, 시험이지. 한 문제 푸니까 또 갑자기 물어보고, 한 문제 풀어보니까 또 갑자기 물어보고, 한 문제 그 40분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40분을 갑자기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예고하고 푸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돼, 그거는. 원래 시험에 갑자기 물어보는 거니까. 갑자기 물어봐도 잘해야 된다. 서울 사는 조카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돈 1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지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 갑니다. 시골 가니까 누가 있더라? 아버지 동생이 있더라, 그지? 아버지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동생은 살아있고 삼촌한테 가서 3월 1일 아침 일찍 내려가가지고 수건을 합니다. 수건했다면 뭐지? 인감하고 위임장을 줬다 이 말이죠. 삼촌, 요 땅을 한 1억 정도에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뭐가 생겼어? 대리건이 생겼죠. 그리고 삼촌이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예요. 땅을 팔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병이 그 땅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남의 말을 듣고 계약을 맺기는 조금 껄끄러우니까 서울 사는 조카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너가 삼촌이 네 땅을 1억에 살았는데 너가 삼촌 말만 믿고 사도 좋나? 물어봤다니까. 물어보니까 조카가 뭐랬다고? 사도 좋다. 사도 좋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 삼촌한테 대리건을 줬다 하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린 거예요. 대리건 준 사실을 확인해 줬단 말이지. 이걸 뭐란다? 이것이 대리건 수여 표시야. 삼촌에게 대리건을 수여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렸다. 그런데 이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아침에 수건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지. 사실관계를 알린 걸 뭐라지?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을 알리면 의사의 통지, 사실을 알리면 관념의 통지 이렇게 하면 돼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병이 뭘 알아들었다고? 아, 우리 가부이 대인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조카한테 딴 데서 돈 1억이 생겼어. 땅을 팔아야 안 팔아? 이제 땅을 안 팔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3월 1일 저녁에 삼촌한테 전화를 합니다. 땅 팔지 마시오. 무슨 말이요? 수건을 철회했다. 삼촌이 계약을 맺기도 전에 수건을 철회해버렸어. 그러면 이 대리건이 어떻게 됐어? 없어진 거예요. 행위도 하기 전에 철회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대리건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리건이 없는 거와 똑같이 돼버렸어. 그런데 조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뭐? 인감과 위임장을 해소하고 그리고 철회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인감과 위임장을 해소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삼촌이 그 다음날 땅 팔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조카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짓말도 좀 했겠죠. 우리 조카가 금방 전화 와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팔아달라더만 돈이 워낙 갚아요. 오늘은 7천만 원이면 넘겨달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7천만 원에 등기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등기수를 넘겨받은 병이 값을 찾아서 등기하러 갑시다 했겠죠.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럼 값은 뭐라 할까? 나 안 했다. 뭘 안 했다고.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되나?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 삼촌한테는 대리건이 있다 없다. 뭘 안 하긴 안 해. 대리건이 없다 이래 답해야지. 묶은 대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진다 못 진다? 책임 못 집니다. 이런 노세가 아니야.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표현 대리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러면 표현 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책임 안 진다 했을 때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 대리고
표현들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래 누구 삼촌이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도가 있고 임점도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다? 본인이가 잘못한 거 아이가. 그리고 나는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도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요 계약에 대해서는 본인 네가 책임지라. 이게 표현된 제도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에 대해서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는 전제하에 본인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표현되다. 그럼 본인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지고 싶어요? 지고 싫지.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까? 거짓말하지 마라 알겠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뭘 주장하십니까? 선이 무과실을 주장했잖아. 그러면 본인은 뭘 주장할까? 거짓말이다. 네 우리 삼촌하고 친구 아이가 알고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하면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입증을 못하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것이 125조의 표현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지. 책을 한번 봅시다. 의의부분 봅니다. 125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쭉 가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줄 치세요. 둘째 줄 끝머리부터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타인 누굽니까? 삼촌이죠. 삼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그 타인 삼촌과 행위를 한 경우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누구한테 책임준다?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건 기업 줄치고 대리권 수여 표시. 누구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 3자는 누구?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여 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 방법은 제한이 없어. 방식은 그래서 동그라미 10번 보세요.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서면으로 알리든 전화로 알리든 전보를 치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D번 대리권 수여하였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우리 삼촌은 대리이다 뭐 이렇게 맹칭을 안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삼촌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관계없어요. 꼭 대리권, 맹칭 이걸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삼촌한테 대리권을 준 것이 맞나 했을 때 갑이 뭐야? 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한 것도 뭐야?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고 아까 철회해버리면 이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내려가서 니은 대리권이 없을 것 줄치고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제 철회해버려가지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 돼. 그리고 D가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돼. 아까 갑이 뱅에게 표시를 할 때 뭘 알렸어요? 내가 삼촌한테 땅을 팔아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렸죠. 그죠? 근데 이놈의 삼촌이 은행 가서 그 등기서류를 이용해가지고 은행 가서 뭘 했다?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다 아니다? 아니죠. 그때는 125조가 안 돼. 그럼 어디로 갈까? 이때는 126조로 가는 거죠. 125조로 출발했는데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126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범위 내. 그래서 밑에 줄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라는 경우는 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줄치고 그 다음 비열 삼촌은 누구하고 행위를 해야 됩니까? 통지받은 상대방과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배한테 대리권 수여 사실을 알리는데 삼촌은 엉뚱하게 정하고 와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무가 쉽다 아니다. 이게 아닌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B번 통지를 특정인에게 한 경우는 그 특정인만이 125조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개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100만 보호 대상이 돼. 통지를 안 받은 정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 통지를 받은 사람하고 계약해. 그리고 그 통지는 의사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성질은 관념의 통지를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미யம். 상대방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떤 상태? 선의무과실 줄치고. 상대방이 삼촌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어야 된다. 이죠.
그다음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진다 있죠? 본인이 뭘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있으면 입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을 두 글자로 주면 월거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월권대리다 라고도 합니다. 월권대리 한번 봅시다. 시험은 그 126조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이 126조야. 월권대리. 저는 우리 연습할 때 오래 봤네. 가비엘에게 3월 1일 날 수건을 했어. 인감하고 위임장을 주면서 내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한 5천만 원 빌려 주세요. 이렇게 담보 설정과 소비대차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럼 올해에는 이제 대리권이 발생했죠.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월 2일 날 갑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찍어주고 돈을 빌리면서 요 위임장을 변조를 한 거야. 변조해가지고 5자를 8자로 고쳤어. 8천만 원 빌려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8천만 원을 분류를 해보니까 5천만 원 부분하고 3천만 원 부분은 나눌 수 있겠다. 5천만 원 부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있죠. 3천만 원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리권이 없죠. 요로 된 상태인데 변제 날짜가 됐어. 그럼 병은 8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들고 갑을 찾아와서 뭐랄까 8천 원을 갚아라 하겠죠. 했을 때 갑이 뭐라 할까? 갑이 말하기를 3천만 원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책임을 진다 못 진다?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3천만 원은 무권 대리를 위하면서 책임 안 질러 할 거예요. 했을 때 상대방이 뭘 주장한다? 표현 대리를 주장한 거야. 본인이 책임진다 이러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병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래 3천만 원이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대리권이 없잖아.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3월 1일 계약 매일 당시에 위임장에 분명히 8천이라 돼 있었고 외관상 8천이 있는 걸로 보였고 이렇게 못 믿을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네가 잘못이고 그리고 나는 계약 매일 당시에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그 3천에 대해서도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들이 주장. 그럼 본인은 책임져야 되는데 이때 요 선의무 가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정당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말은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인데 요걸 입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모두 본인한테 입증 책임을 져요. 근데 126조에서는 네가 선의무 과실을 주장했으니까 네가 주장한 건 네가 옳다는 걸 입증해라 이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는 게 판례입니다. 학설과 판례 대립이 있는 부분이죠. 상대방에게 입증. 그래서 입증을 하면 8천을 다 받아올 수 있고 입증을 못하면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이제 전체인데 요거 이제 말을 싹 바꿔봅니다. 유권 대리권이 있는 부분을 다른 말로 기본 대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린 부분을 말하지 월권 대리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은 3개 126조가 있는 데에 있으면 뭐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깔려 있어야 돼. 아무 대리권이 없는 것은 126조가 될 수가 없어. 월권이 무슨 말입니까? 넘었다 이 말이죠. 넘었다는 것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넘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넘었다는 표현 안 쓰잖아. 그지? 넘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야. 뭔가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 넘어서 했다. 이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고 넘는 행위를 했고 그러고 나서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대리권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고 요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월권대리입니다. 월권대리. 구조는 간단하죠. 그지? 여기도 이제 살만사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대리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리건이든 담장이 될 수 있다니까. 기본 대리건이 될 수 있어. 어떤 대리건이든. 이것이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그다음 125조든 아니든 뭐 관계없어요. 어떤 대리건이든 월권 대리의 기본 대리건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대리건과 월권 대리 행위는 동종류의 행위일 필요도 없고 유사한 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동종 유사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된다는 걸 판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옛날 우리 법무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법무사.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기고 싶어. 그래서 을이라는 법무사를 찾아와서 등기 서류를 주면서 그 토지를 내 앞으로 등기를 좀 넘겨주세요.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이 등기 신청 대리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공법상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한편 법무사가 사채업자 병으로부터 돈을 한 1억 빌린 것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등기 서류를 넘겨받는 그 당시에 돈 갚을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런데 법무사가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사채업자 와서 돈 갚아라 하니까 갑에게 넘겨줘야 될 등기를 돈 대신 누구한테 줘버렸다? 병한테도 등기를 줘버린 거야. 이걸 우리가 대물 변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으로 대신 그냥 변제를 해버린 거야. 그럼 대물 변제를 해버린 요 현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기본 대리권이죠. 그런데 무슨 행위를 해버렸다? 대물 변제는 처분 행위를 해버린 거 아니야. 남한테 땅을 넘겨버렸으니까 처분 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범위를 넘었었다 안 넘었었다? 등기를 신청해달라는데 땅을 팔아먹은 거와 똑같은 꼴이 되니까 넘어서버린 거예요. 물권 행위를 한 거야. 그런데 기본 대리권인 등기 신청 대리권과 대물 변제라는 처분 행위인 요 사법상 행위는 동종 행위다. 전혀 별종이다. 전혀 별종이죠. 그죠? 법의 영역이 다른 부분을 한 거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받을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다 뭐다. 유효이기 때문에 본인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류의 행위일 필요도 없고 비슷한 행위가 아니라도 관계없고 전혀 엉뚱한 행위를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다. 똑같이. 이런 것들이 126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의 부분의 니은을 한번 볼까요? 의 부분 니은. 본인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매각해버린 경우가 그 예의다. 뭐 이런 말 나와있죠. 예? 거기나 이기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갑이 얼보고 내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세요 라고 수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 가지고 3천만 원 더 빌려 갔다. 그것도 월권이고 담보를 설정하세요 했는데 그 땅을 팔아버린 것도 뭐예요? 월권이고 똑같아요. 구조는. 이기나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내려서 요건 봅니다. 기본 대리권의 존재 줄치고 월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존재 옆에다가 제한 없음 딱 적어. 제한 없음이란 말만 딱 이해를 하신대. 그럼 밑에 있는 판례를 줄줄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대리권이든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러면 되지. 어떤 대리권이든 기본 대리권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표가 한 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볍게 봅니다. 표는 건들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묻는 말에 답하고. 그럼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는 그냥 된다 소리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법정 대리권도 됩니까? 된다. 일상가세 대리권 된다. 표현 대리권 된다. 공부상 대리권 된다. 사자는 대리가 아니죠. 심부름꾼이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사자까지 됩니다. 근데 사실행위는 안 됩니다. 왜 안 돼?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사실행위는 대리가 돼야 안 돼요. 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 아까 재산상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요것만 대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행위, 뭐 불법행위, 신분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리가 안 되는 행위는 대리 영역 밖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뭐지? 요까지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또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줄치고 이게 월권이에요. 월권. 그런데 A번 판례가 아까 본 거죠. 대리행위가 주로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관련되거나 유사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126조가 적용된다. 판례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적부터가 판례 아닙니까? 아까 법무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뭐야? 공포성 대리권이죠. 근데 표현 대리인이 누구야? 법무사죠. 법무사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유월이 뭐가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가서 대물변제라는 사후행위를 했다. 사채업자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갑에게 넘겨줘야 될 등기를 병한테 넘겨버렸다. 돈 대신 그냥 대물로 넘겨버렸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 중요한 판례고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딱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봅니다. 의리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줄치고 그리고 자기 소유 물건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도한 경우 줄치고 자기 이름으로 매도한 경우 여기 포인트죠. 요거는 거예요. 가별 보고 내 땅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좀 빌려 주세요. 수건했죠. 그런데 의리 등기서류를 유지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토지 등기를 딱 넘긴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배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대리다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대리가 되려고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것은 대리권 울타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로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떠한 대로도 될 수가 없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적용이 없다. 표현대도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대로도 안 됩니다. 이 묵은 대로도 아니에요. 묵을 이자의 적응행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지? 마지막 줄. 정당한 이유의 존재 줄치고. 요거까지 온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래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죠.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3천만 원 초과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넘어가서 B번 봅니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 줄치고.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째 줄 뭐라고 본다? 선의 무과실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 보십니다. 그리고 C번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 줄치고. 이건 뭐 공식이죠. 판단 시기는 항상 언제 행위 당시죠. 무권대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D번 체크하고.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많이 틀립니다. 보통 입증 책임은 다 본인한테 지우는데 126조에서만 판례가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을 지운다. 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양가로 4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봅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수금사한 이야기가 중요한 판례인데 129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의뢰한 수금사안이었어. 그런데 회사가 수금사안한테 이제 수권을 하게 인감하고 인입장하고 회사 이름의 영수증을 주면서 일을 시키기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회사 물건을 거래처에다 쫙 깔고 팔고 오후에 좀 쉬었다가 저녁 때 거래처 문 닫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라고 수금을 해가지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라 이런 일을 시킨 거예요. 일단 대리권 있죠. 근데 수금사안이 3월 1일 그날도 오전에 물건을 거래처에 깔고 오후에 쉬고 있는데 사장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전부터 돈 받으러 가지 마라.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좋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리네. 법률용어로 이야기해라. 잘렸다고 해서 하지 말고 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라. 그냥 수권을 철회했다 이러면 될 거를 그걸 뭐가 어려가지고 고용계약이 해제가 되고 무슨 그리 복잡하게 하냐. 우리가 지금 뭐 근로기준법 배워야 돼. 민법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돈 받으러 가지 마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그게 뭐야? 수권이 철회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화를 받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지. 전화를 받는 순간 대리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일정 기간 행위를 쭉 해왔던 자가 지금은 대리권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럼 돈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겠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에 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주고
돈을 싹 챙겨가지고 어떻게 했다? 저기 날란 거예요. 어디로 날랐을까? 요새 그 필리핀 가는 사람 많이, 필리핀은 그 치안이 불안정해가지고 잘못 가면 죽는 수가 있어요. 베트남 가서도 죽고 이러잖아요. 누가 죽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따라가서 죽인다니까. 중국 강도 이런 것도 보면 다 그래요. 도망을 갔는데 잘 도망가야 되는데 먹고 날라버렸어.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회사에서 다른 수금산이 돈 받으러 왔겠죠. 그럼 이제 병이 뭘 보여줘? 회사 이름을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서 다 갚았다 하면서 돈을 못 갚게 되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은 뭐라고 주장할까? 그 영수증은 대리건이 있다 없다. 대리건이 없는 상태에서 발급된 영수증이니까 회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똑같아. 무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못 지겠다 했을 때 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표현대리거든. 상대방이 뭘 주장한다. 그래도 책임지세요. 이것이 뭐다? 표현대리 주장이다. 그래서 병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응? 그래 3월 1일 그 저녁에 우리에게 대리건이 없다고 치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인감도 위임장도 영수증도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관상 대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요? 회사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수건을 처리했으면 이것도 회수하고 그리고 거래처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은 대리건이 없다고 치자. 근데 외관상 대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는 데에서 본인 내가 잘못이고 그리고 나는 돈을 갚을 당시에 돈을 갚을 당시에 을에게 대리건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본인 네가 책임지라. 이게 표현대리 주장이야. 그럼 본인은 책임져야 돼. 근데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 병이 소송에서 거짓말 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뭘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있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러면 책임질 것이고 입증을 못하면 이 영수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129조의 표현대리입니다. 자 보니까 과거에 대리건이 있다 없다? 과거에 대리건이 있었던 자가 지금 대리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뭘 했다? 과거에 했던 일을 해야 돼. 과거에도 수금을 했고 대리건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뭘 했다? 수금을 해야 돼. 그런데 수금 대리인이 대리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회사의 인감을 이용해가지고 회사 땅을 팔아먹고 돈을 갚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는 과거에 했던 일이야 벗어나 버렸어. 벗어나면 어디로 가? 126조로 가는 거야. 129조도 기본 대리건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면 월권대로 갑니다. 과거에 했던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 선의무과실이라는 전제하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것이 대리건 소멸의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95페이지 넘어가서 의 부분 기억을 봅니다. 대리건이 소멸하여 대리건이 얻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니은은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건 봅니다. 기억, 대리건의 소멸 줄치고 지금은 대리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과거에는 대리건이 있어 없어? 있었지. 그래서 과거에는 대리건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리건이 없어져야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건이 없으면 여기 적용이 안 돼요. 처음부터 대리건이 없으면 125조가 와야 돼 있지. 129조가 아니고. 그 다음 니은 소멸한 대리건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줄치고 범위 내에 동안치고 범위를 벗어나면 어디로 간다? B번, 동안의 B번 넘은 경우에는 126조의 적용이 있다 줄치고 그 다음 D가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선의무과실 줄치고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어야 돼. 그럼 리얼 법정 대리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 회비의 무권 대리는 시간상 안 되겠다.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하고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복습 잘 하시고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